잠깐만요. 아저씨, 제 말 딱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 아이의 말에 재벌 회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그저 우연히 마주친 아이였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지나온 시간과 다가올 선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서 있는 갈림길을 알아보는 아이였습니다. 왜 하필 이 아이였을까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병원 로비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접수대 앞에는 사람들이 차분히 줄을 서 있었고 대기 의자에는 각자의 사정을 안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오전이었죠. 그들 사이 한쪽에 재벌 회장 박성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쉽게 가시지 않는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잠을 설친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버티며 살아온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눌린 기운 같은 것이 얼굴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평생 결정을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망설임 없이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얼굴로 선택을 해온 사람이었죠. 그의 판단 하나로 회사의 방향이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박성호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표정이 자주 남아 있었습니다. 확신보다 망설임이 먼저 보이고 여유보다 경계가 먼저 올라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변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대화가 줄어들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모두 걱정처럼 들리는 말들이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은지,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말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람의 입에서 반복되면 걱정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말은 한 번이면 우연이지만 여러 번이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읽으며 살아온 박성호는 그 사실을 모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집 안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요.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꺼냈고 누군가는 밖에서 보는 시선을 언급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말들이 가리키는 끝은 하나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별일 아닌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말 하나가 쌓여있던 감정을 건드렸고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말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박성호는 그 자리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소리를 높이는 대신 조용히 일어나는 쪽을 택했습니다. 분노보다 실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면 서로 돌아오기 힘든 선을 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집을 나선 뒤 차에 올라타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졌고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라기보다는 마음이 보내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운전기사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정밀 검진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잠시라도 사람들 속에서 혼자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혼자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박성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자리를 오래 지킨다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외로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그날 처음으로 들었죠. 잠시 후 박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를 한 바퀴 돌며 생각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병원 로비의 여러 소리 사이에서도 분명히 박성호를 붙잡는 소리였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재벌 회장 박성호의 인생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들린 작은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또렷했고 재벌 회장 박성호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박성호를 보면 먼저 반응이 나옵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하거나 괜히 바빠 보이게 움직이거나 재벌 회장이라는 존재는 어딜 가든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로비에서 마주친 아이는 달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계산이 없었고 눈빛에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성호를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차분해서 더 낯설었습니다. 박성호는 순간 이 시선이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정면으로 마주한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끔 말보다 시선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특히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은 좋은 말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아이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묘하게 지금에 꽂혀 있었습니다.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이 순간 지나가면 안 된다는 느낌을 박성호에게 남겼습니다. 박성호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게 만들거나 누군가 시켜서 말을 하게 만들 상황인지 확인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로비는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걱정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아이만 이상하게도 박성호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그런 시선을 오래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재벌 회장을 바라보는 눈빛은 대부분 두 종류입니다. 원하는 게 있는 눈빛 혹은 피하려는 눈빛. 그런데 아이의 눈빛은 그 둘과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확인하는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끝난 뒤에도 아이가 무언가를 더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은 상대의 반응을 살피기 마련인데 그 아이는 그냥 할 말을 했다는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박성호를 더 흔들었습니다. 계산이 없을수록 사람은 더 진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박성호는 잠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멈춤 사이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에서 들었던 말들이 겹쳐졌고 회사에서 느끼던 기류도 떠올랐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듯 이어지던 하루들이 사실은 하나의 방향으로 천천히 몰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호는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의 한마디가 그동안 외면하던 질문을 정면으로 꺼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병원에서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재벌 회장 박성호가 그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주변은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날 이후 박성호의 주변에서 작은 변화들이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더 아끼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지만 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도 박성호 회장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말은 짧았지만 그 말이 남긴 느낌은 길게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주변의 작은 변화들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말이 줄었습니다. 대신 표정이 많아졌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순간,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삼키는 순간, 괜히 밥상만 정리하며 시간을 끄는 순간들. 그런 장면들이 하나둘 모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집은 평소가 아니다라는 걸요. 박성호 회장은 오래전부터 가족의 대화가 바뀌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변화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자 그 생각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말들이 늘었고 밖에서 보는 시선을 이야기하는 말도 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한 가지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준비할 때다라는 방향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준비가 박성호 회장의 뜻과 상관없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가족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박성호 회장의 반응만 확인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녁 박성호 회장은 식탁에서 한 가지 장면을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순간, 다른 누군가가 그 말을 대신 이어주는 순간, 그리고 다시 침묵이 내려앉는 순간, 그 흐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연습된 대화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런 분위기를 깨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상대가 원하는 그림이 완성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화를 내면 역시 이제는 힘이 떨어졌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런 결론을 누구에게도 쉽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말이 아니라 표정을, 대화가 아니라 움직임을, 누가 어느 순간에 조급해지는지, 누가 어느 순간에 안도하는지, 그런 것들이 모두 사람의 속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성호 회장은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 걱정 속에 다른 계산이 섞여 있는 건지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 가족이라는 말도 완전히 안전한 울타리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들어오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지금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느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회장은 그 느낌이 왜 생겼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지만 이미 안에서는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같은 방향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쪽으로 오래 불면 사람은 결국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버티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꾸든지. 박성호 회장은 그 선택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는 걸 그날 밤 확실히 느꼈습니다. 회사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경호가 더 조심스러워진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갑자기 고개를 더 숙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보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성호 회장에게만 보이는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인사하는 속도가 조금 빨라졌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지나가면서 회의 준비 다 됐습니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그날은 말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비서실의 일정표도 깔끔했습니다. 회의, 보고, 결제. 늘 하던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세부를 보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중요한 보고가 원래보다 뒤로 밀려 있었고 박성호 회장이 직접 결제해야 할 문건이 선 검토 후 보고라는 말과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버는 쪽은 대개 상대가 가만히 있기를 바라기 마련입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자리 배치부터 미묘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박성호 회장의 시야 안에 들어오던 사람들이 그날은 한 칸씩 비켜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는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수치도 문제 없었고 설명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이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깔끔한 보고는 듣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런 보고가 언제 가장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의견이 갈릴 만한 안건에서조차 모두가 비슷한 말만 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입니다. 외부 시선을 고려했습니다.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안정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이라는 말이 한쪽 방향으로만 쌓이면 누군가에게는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박성호 회장이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안정은 최고의 명분이니까요. 박성호 회장은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회장석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얼굴을 봤습니다. 누가 보고서를 넘기면서 손끝을 서두르는지, 누가 결론을 말할 때 숨을 한 번 더 삼키는지, 누가 박성호 회장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는지. 표정은 말보다 솔직합니다. 특히 이미 다음을 준비한 사람은 눈빛이 바쁩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새 안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효율을 위한 조정이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장 사이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고 라인이 바뀌면 권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안건이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결정의 통로를 바꾸려는 시도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결정을 즉시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불안해했습니다. 안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이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그날 회의실에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는 짧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소리 없는 대화였습니다. 눈으로 묻고 고개로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 쪽으로 먼저 움직이는지, 누가 누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지, 회사에서 진짜 변화는 회의실이 아니라 회의실 밖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날 오후 외부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내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이미 사실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회장이 직접 말한 적도 없고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리된다는 뉘앙스의 말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건 회사 안에서 누군가가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흘림은 대개 계획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날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집 안에서 시작된 불편함이 회사로 옮겨온 게 아니라 집과 회사가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집에서 반복되던 말과 회사에서 반복되던 말이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합니다.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밖에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말이 닮으면 배우도 닮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박성호 회장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늘 그랬습니다. 바쁘고 반짝이고 아무 일 없는 듯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박성호 회장은 병원 로비의 작은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딱 한 번만 믿어보세요. 라는 말보다 그 말을 할 때의 시선이 더 선명했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눈이 아니라 멈춰야 할 이유가 있다는 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의 분위기도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은 늘 하던 대로 앉아 있었지만 공기는 다르게 흘렀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시선을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선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래된 메모를 펼쳤습니다. 예전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적어둔 문장들이었습니다. 결정을 미루면 누군가 대신 결정한다. 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문장이 그날만큼은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밤 박성호 회장은 처음으로 결심에 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가장 위험한 날이 오면 움직이는 쪽이 아니라 멈춘 쪽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회사 안은 더 조용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한마디가 나온 뒤부터 말이 줄고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티내지 않았지만 눈은 바빴습니다. 누구와 먼저 마주쳤는지, 누가 누구 옆에 섰는지, 사소한 장면들이 전부 메시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에는 전화가 더 많이 왔습니다. 외부 일정 문의가 늘었고 언론 쪽에서 확인만 하겠다는 연락도 들어왔습니다.
공식 발표가 없는데도 질문이 몰려드는 건 이미 밖으로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밖으로 나간 말은 회사 안에서 누군가 흘린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오전 가장 먼저 터진 건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박성호 회장이 병원에 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금방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로 부풀려졌습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에 먼저 반응합니다. 흔들리는 쪽을 찾는 시선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빨라집니다. 박성호 회장은 일부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명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씨를 확인해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해명은 오히려 공격의 재료가 됩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 무렵 두 번째 움직임이 들어왔습니다. 이사회 쪽에서 간단한 보고 자리를 요청한 겁니다. 표현은 부드러웠지만 타이밍이 너무 빨랐습니다. 어제 회의의 여파가 하루 만에 이사회로 올라간다는 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준비된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위로 올려보내고 누군가는 그걸 받는 구조 말입니다. 회사 안에서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조용하던 사람들이 점심 이후 더 조용해졌고 불필요한 친절이 늘었습니다. 평소엔 인사만 하고 지나가던 임원이 굳이 가까이 와서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 친절은 마음이 아니라 안전장치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 편이었다는 흔적을 남기려는 친절 말입니다. 그날 오후 박성호 회장은 재무 자료를 다시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말은 짧게 했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움직임이 더 빨라졌습니다. 자료를 올리는 손이 빨라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더 자주 서로에게 향했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눈빛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사를 생각하자는 말, 시장을 생각하자는 말,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자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말은 전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그건 설득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따라오라는 압박입니다. 퇴근 무렵 집에서도 비슷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빨리 집에 들어왔고 식탁에서 회사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기사들 보셨죠? 괜히 커지기 전에 정리하시는 게. 박성호 회장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걱정 안에는 시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시간표 말입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시간표가 집에서 나온 게 아니라 회사에서 넘어온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 회장은 서재에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집 안과 회사 안에서 서로 다른 이유를 말하면서도 같은 결론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히 생긴 소문이 아니라 필요해서 만들어진 소문이라는 걸요. 누군가는 박성호 회장이 흔들려야 유리했고 누군가는 그 틈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걸요.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누가 길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누가 서 있는지.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박성호 회장은 어느 순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리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박성호 회장은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회의 안건이 왜 그 순서로 올라왔는지, 보고서가 왜 그렇게 깔끔했는지, 외부로 나간 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주 작은 점들을 연결하면 결국 한 사람의 손길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연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성호 회장은 가장 먼저 누가 박성호 회장을 병원으로 보냈는지부터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에 간 건 스스로의 선택이었지만 그 사실이 밖으로 흘러나간 건 누군가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회장은 병원부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사실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이 어떻게 밖으로 나갔느냐였습니다. 누군가가 알았고, 누군가가 흘렸고, 누군가가 키웠습니다. 소문은 그냥 커지지 않습니다. 처음 말을 꺼내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출발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날 병원에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 비서실 몇 명, 가까운 가족. 그 안에서 누가 확인이 아니라 전달을 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박성호 회장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의도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결제도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의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두었습니다. 이럴 때 표정에 티가 나면 상대는 바로 경계합니다. 경계가 시작되면 말이 줄고 움직임도 조용해집니다. 박성호 회장이 원하는 건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성호 회장은 아주 단순한 방법을 썼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전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어디로 옮기는지 확인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큰 사건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작은 정보로 반응을 보는 겁니다. 사람은 큰 거짓말은 버티지만 작은 말실수는 쉽게 나옵니다. 그날 오전 박성호 회장은 비서실에 짧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 외부 미팅은 취소하고 병원 쪽만 확인해 두세요. 이 말은 건강이라는 단어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듣는 사람은 알아서 해석하고 그 해석이 소문이 되기도 합니다. 몇 시간 뒤 박성호 회장은 그 말이 어디로 흘렀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연락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병원 다시 가신다면서요? 같은 말이 아주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병원이 아니라 말이 새는 길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길은 한 사람만의 길이 아니라 서로 이어진 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요. 회사 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쪽에서 박성호 회장의 일정과 상태를 걱정하는 연락이 더 자주 왔고 몇몇 임원들은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다른 결정을 먼저 밀어붙이려는 분위기였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오는 속도도 이상했습니다. 중요한 문서는 늦게 올라오고 자잘한 문서는 지나치게 빨리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걸 뒤로 미루고 사소한 걸로 시선을 돌리는 방식은 흔합니다. 박성호 회장은 재무팀 자료를 다시 보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담당자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면 인수인계가 부족했다 같은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상황이 흐려집니다. 박성호 회장은 흐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만들 틈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회장은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말이 많아진 사람, 갑자기 친절해진 사람, 대화를 빨리 끝내려는 사람, 특히 괜히 일을 키우지 말자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을 줄이자는 말은 듣기 좋지만 그 말이 반복될 때는 보통 이유가 있습니다. 일이 커지면 곤란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도 비슷한 말이 들렸습니다. 괜히 더 키우지 말고 정리하자. 박성호 회장은 그 말이 집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가족의 언어라기보다 회사의 언어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가 같은 문장을 여러 곳에 심어두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연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말이 집으로 들어오고 집에서 다시 회사로 되돌아가는 흐름.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만 방향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조직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왜를 붙잡을 때가 아니라 누가를 확인해야 할 때라는 걸요.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키웠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결국 그 세 가지는 같은 곳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회장은 다음 날 가장 먼저 소문이 시작되는 지점을 더 가까이 보기로 했습니다. 말이 새는 걸 막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가장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회장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키웠는지보다 더 확실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느냐였습니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한쪽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고 다른 한쪽은 더 빨리 결론을 내리게 만들려 합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두 번째 움직임이 너무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안정이 우선입니다. 같은 말이 회사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같은 속도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반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할 때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정말 같은 걱정을 하거나 누군가가 같은 문장을 돌려 쓰게 만들거나,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에 가까웠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날부터 일정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외부 미팅을 줄였고 내부 보고는 직접 받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척했습니다. 이번에도 표정에 티가 나면 상대는 더 빨리 경계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대신 박성호 회장은 기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록, 결제 라인, 보고 시간. 누가 어떤 문서를 먼저 받는지, 누가 어떤 보고를 누구에게 먼저 전달했는지. 사람의 말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덜 흔들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성호 회장에게 보고되어야 할 문서가 중간에서 한 번 더 정리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검토 과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박성호 회장이 보게 되는 내용이 조금씩 깎이거나 바뀌는 모양새였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을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늘 가까이에서 움직였고 박성호 회장이 바쁠수록 더 자연스럽게 권한을 가져가던 사람. 박성호 회장은 그 사람을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쉽게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회장은 일부러 작은 결정을 하나 던졌습니다. 크게 흔들릴 일은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방향이 보일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흘리는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외부에서 회장님이 이렇게 가시려는 모양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론이 먼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감이 왔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날 밤 집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말이 이상하게도 회사의 말과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밖에서 보는 시선이 큽니다. 괜히 더 키우면 손해입니다. 가족이 쓰기에는 너무 회사식 문장들이었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 안에서 말을 만들고 그 말을 집 안까지 흘려보내 박성호 회장을 더 빨리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성호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다만 소리치지 않고 큰 싸움도 만들지 않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끝을 보겠다고요. 박성호 회장은 다음 날 아침 정리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안건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으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하나 더 잡았습니다. 명분은 간단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는 오해를 없애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걸요. 회의는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대회 일정이 비어 있는 시간, 사람들이 가장 긴장하지 않는 시간. 겉으로는 오해를 정리하고 내부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회의는 대개 한 가지 목적을 품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한쪽으로 밀어붙이거나 누군가의 손을 더 키우는 목적 말입니다. 박성호 회장은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표정을 평소처럼 유지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사람들의 얼굴을 더 오래 본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자리에 앉는지, 누구 옆에 붙는지, 누가 누구와 눈을 맞추는지, 그 작은 장면들이 모이면 한편이 보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말들이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사회도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박성호 회장은 그 문장들의 공통점을 봤습니다. 결론이 늘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장님이 한 걸음 물러나면 조용해진다는 결론 말입니다. 박성호 회장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이 말들을 하는지 그 근거를 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공기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근거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약한 사람은 질문 앞에서 말이 길어집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설명이 많아졌고 단어가 어려워졌습니다. 시장 반응 리스크 관리 대회 신뢰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반복이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작 필요한 자료는 없고 말만 쌓이고 있었으니까요. 회의 중간 박성호 회장은 한 장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이 올린 자료가 아니라 박성호 회장이 따로 확인해 둔 자료였습니다. 숫자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틈을 이용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는 흔적 말입니다. 그 자료를 보는 순간 몇몇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거나 물을 마시거나 펜을 괜히 만지작거렸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놀랄 때 표정보다 손이 먼저 흔들립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물러난 척했습니다. 좋습니다.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회의를 마무리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에게 시간이 아직 있다는 착각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전화를 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은 박성호 회장을 눈으로만 살피며 지나갔습니다. 말을 걸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라 계산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말 한마디가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박성호 회장에게 조용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의 직후 정리가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박성호 회장이 한 발 물러난다고 확정된 것처럼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누군가는 박성호 회장이 물러나야 이득을 보며 그 누군가는 이미 사람들의 입을 이용해 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박성호 회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니라 끝내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리 없이 흔들리지 않게 끝내야 했습니다. 큰 소리가 나면 상대는 도망칠 시간을 얻습니다. 박성호 회장이 원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결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 회장은 혼자 정리했습니다. 이 판을 움직인 사람은 누구이며 어디까지 손을 뻗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 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판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박성호 회장은 오래 믿었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이 가장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회장은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확인하지 않고는 어떤 결론도 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회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분노를 누르는 일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면 실수가 생깁니다. 지금은 감정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완벽해야 했고 상대가 도망갈 틈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박성호 회장은 겉으로 더 조용해졌습니다. 회의 때도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보고서에도 큰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리라는 말이 나와도 당장 거슬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에 가장 무서운 건 상대에게 들켰다는 신호를 주는 일입니다. 박성호 회장은 일부러 약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표정을 무심하게 두고 결정을 조금 늦추는 척했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약해졌다고 느낄 때 가장 쉽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움직임이 커지고 흔적도 많아집니다. 그날부터 박성호 회장은 주변을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비서실 동선, 회의 보고 라인, 문서 결제 흐름 전부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바꾸면 상대가 눈치챕니다. 대신 중요한 부분만 조용히 기록이 남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누가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했는지, 어떤 문서가 어떤 경로로 지나갔는지, 사소한 흔적들이 쌓이면 결국 한 사람의 손이 보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손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 회장이 오래 믿어왔던 사람, 박성호 회장 곁에서 늘 자연스럽게 움직이던 사람, 박성호 회장이 바쁠수록 더 많은 걸 대신 처리해주던 사람, 그 사람이 전화를 거는 시간, 보고서를 올리는 순서, 회장에게 오기 전 자료를 한 번 더 손보는 방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사실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배신은 적에게서 올 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 때 더 아픕니다. 가까운 만큼 이유도 많고 그만큼 변명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성호 회장은 문득 병원 로비의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말은 칼 같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욕하지도 누구를 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멈추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멈춤이 없었다면 박성호 회장은 끝까지 이 흐름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 처음으로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큰 결정을 앞두고 박성호 회장이 조용히 찾았던 사람, 말이 적고 눈이 깊고 얼굴을 먼저 보라고 말하던 사람. 그 사람은 늘 말했습니다. 앞날을 묻지 마세요. 얼굴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말을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로비의 아이는 그 말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말투가 아니라 공기가 닮아 있었고 요구하지 않는 태도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박성호 회장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확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누가 박성호 회장을 밀어내려 했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마지막 판을 준비했습니다. 상대가 가장 욕심낼 만한 문서, 상대가 가장 빨리 가져가고 싶어 할 결제. 그걸 일부러 미끼처럼 흘릴 생각이었습니다. 정리라는 말로 박성호 회장을 흔들려 했던 사람이라면 박성호 회장이 정말 흔들린다고 믿는 순간 더 대담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날 밤 박성호 회장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낸다고요. 누가 박성호 회장에게서 회사를 빼앗으려 했는지 그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과 함께 박성호 회장은 아주 짧게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하나 더 잡아주세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은 이미 결론을 품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아침 일찍 잡혔습니다. 이른 시간에 잡는 회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을 줄이고 말을 맞출 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잡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온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눈을 자주 깜빡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물만 마셨고, 어떤 사람은 박성호 회장을 보자마자 웃음을 먼저 꺼냈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얼굴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말보다 얼굴이 먼저 드러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회장은 회의를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먼저 숫자 이야기를 꺼냈고, 그 다음엔 소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가 병원 이야기를 밖으로 흘렸는지, 어떤 문장이 회사 안과 집 안에서 똑같이 반복됐는지, 정리라는 말이 어떻게 퍼졌는지, 설명은 차분했고 말은 짧았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점점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박성호 회장은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꺼냈습니다. 누군가가 문서를 열람한 시간, 누군가가 자료를 손본 흔적, 결제 전에 한 번 더 거쳤던 경로. 큰 증거 한 방이 아니라 작은 흔적들이 줄줄이 이어져 하나의 방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는 박성호 회장이 가장 오래 믿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름이 무겁게 떨어질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숨을 멈춥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말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을 보호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외부 리스크를 줄이려는 과정이었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문장 사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그 흔들림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말을 더하게 두면 분위기로 빠져나갈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회장은 질문 하나만 남겼습니다. 자료가 가리키는 방향이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인지,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의 선택이 어느 쪽인지. 그때 예상했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화를 냈고 화가 난 뒤에는 말이 빨라졌습니다. 말이 빨라지면 실수가 나옵니다. 박성호 회장이 기다린 건 바로 그 실수였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될 일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회의실 안의 사람들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누가 만든 문장인지 그 순간 분명해졌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성호 회장은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필요한 건 소리 높은 싸움이 아니라 결론이었습니다. 박성호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라인은 정리합니다. 그 말은 사람 하나를 자르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흐름을 끊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박성호 회장을 밀어내기 위해 만들었던 길, 말이 새고 소문이 커지고 가족까지 흔들리게 만들었던 그 길을 박성호 회장은 그날 끊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박성호 회장은 잠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는 늘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는 지나가고 사람들은 걷고 햇빛은 건물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회장의 마음은 조용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 멈추라고 했던 그 시선. 박성호 회장은 그 아이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날의 멈춤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론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박성우 회장은 병원 근처를 다시 지나쳤습니다. 마치 발이 그쪽으로 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와 비슷한 곳에서요.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박성우 회장이 다가가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저 잠깐 눈을 올려 박성우 회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박성우 회장은 그제야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니? 아이의 대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긴 설명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얼굴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우 회장은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래전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마다 박성우 회장이 찾아갔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앞날을 묻지 말고 얼굴을 보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손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들었던 기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박성우 회장은 아이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말은 이름보다 먼저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박성우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말보다 얼굴을 먼저 보겠다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늦기 전에 확인하겠다고요. 회장이라는 자리는 크게 흔들리기 전에 조용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우 회장은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번 멈추고 돌아보면 흐름은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그날 배웠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서는 박성우 회장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완전히 편안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맑아진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끝을 냈다는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끝이 아니라 박성우 회장을 다시 세우는 끝이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박성우 회장은 모든 것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기 전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곳을 짧게 남겨주시면 그곳에서의 하루도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